준비할 학생들은요,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고입 준비한 학생들, 그 중에서도 이제 남아있는 면접이 별로 없죠. 외고하고 국제고하고, 그다음에 자사고, 그다음에 대학교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쓴 학생들, 이렇게 아마 이제 준비 중에 있을 겁니다. 소리가, 네. 그러면은, 오늘 얘기할 거는요, 뭐, 어디 학교, 어디 학과에서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해주실 건 또 뭐가 있을지, 뭐, 그런 얘기들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면접에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면접은 대화입니다. 학생과 입학사정관분, 학생과 교수님,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른과의 대화를 잘 못해요. 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견이 만약이라도 본인의 의견이 만약에 틀렸다라고 지적받았을 때 또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아이들이 울컥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라먹거나 싸우려고 드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 대화라는 거 그걸 항상 우리 아이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면접은 내가 잘났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잘났다가 아니고 듣는 분들이 그분들이 들었을 때 이 학생이 얼마나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학과에 와서 얼만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남아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많이 궁금합니다. 따라서 면접은 내가 그분들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고등학생으로 예를 들었을 때 내신이 뭐 1점대 극초반이에요. 근데 내 내신으로는 당연히 갈 수 있는, 무조건 갈 수 있는, 100%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지원해서 내가 그쪽 학교에 가주겠습니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보통 면접 보는 학생들이 중학생들 같으면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같으면 내 내신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학교를 내신만으로 부족하니까 어떻게 좀 변수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잘 보여야 됩니다. 나를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럼 그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그분들이 나에게 궁금한 것들을 갖다가 말씀드려야겠죠. 근데 준비를 이제 전혀 안 하고 가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긴 한데요. 보통 이제 준비를 많이 하니까 준비를 할 때 너무 그 지식적인 부분들, 너무 그 답변에 대한 것들만 준비하기보다는요, 상대방과 대화하고 얘기를 해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객관화가 돼 있거나 정의 내리는 걸 잘 못해요. 너 장점이 뭐야? 단점이 뭐야? 좌우명이 뭐야?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좀 이제 거기서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지식적 부분에서 학생에게 어떠한 수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을 물어봐요. 이건 무슨 뜻이야? 어떤 원리야? 어떻게 증명하면 돼? 그럼 그건 되게 잘합니다. 잘하는데 너가 좋아하는 건 뭐야? 네가 잘하는 건 뭐야? 너의 단점이 뭐야? 그 단점을 극복하려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물어봤을 때는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정의 내릴 줄 알아야 되고요. 본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그걸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학교 쌤이나 아니면 학원 쌤들에게 부탁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좀 말씀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면접 때 우리 길어야 10분이거든요. 길어야 10분. 짧으면 뭐 2, 3분도 있고요. 길어야 10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만 연습하면 돼요. 내가 그 시간 동안만 저는 이런 학생으로 보여지고 싶습니다를 잘 준비해서 메소드 연기. 예, 그때만 연기를 하면은 평상시 우리와 아이와는 다른 아이를 연기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면접 준비하는 것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오늘 면접 얘기하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아이비 교육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아이비 관계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고입을 준비하시다 보니까 고등학교 아이비 학교를 이제 가실까 말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것 같고, 우리 초등학생들 어머니들 같으면은 아이비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얼마큼 성장할 수 있을까, 아이비를 갖다가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 MIP 초등부터 또는 PYP 초등부터 또는 MIP 중등부터 아니면 IBTP만 가도 좋을까, 뭐 그런 고민 많이 하시죠. 저는 IB 학생을 지도를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IB 학교에서 하는 뭐 과정에 대한 대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저기서 많이 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외부인의 관점에서 보는 IB 좋은 점과 그다음에 걱정거리들 등등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다음에 17일 날 좋은 생교 만들기인데 요거는 아마 우리 학생하고 같이 듣는 게 좋으실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본인 학생의 생활기록부 한 부 준비하셔서, 또는 우리 고1 같으면 생기부가 없죠.
중학생들 같으면 생기부 어떻게 뽑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따가 뽑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생기부를 준비하셔가지고 준비하셔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아이 거랑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우리 중학생들 같으면은 지금 현재 뭐 제일 급한 거는 독서 목록 혹시 빠져 있으면요. 독서 목록 중1들 자주 까먹습니다. 그거 챙기는 게 가장 먼저가 될 것 같아요. 21일 날은 이제 우리 고1, 고2 학생들 수능 끝난 이후니까 수시, 정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질 겁니다. 수능이 1년이 안 남은 시점이어서 그래서 그 얘기 어떤 식으로 결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뭐 데이터보다는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 얘기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그다음에 우리 중학생 학부모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초딩 어떤 고등학교를 갈까 교육과정 편제에 대해서 좀 더 보는 방법들. 근데 저게 지금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발표가 좀 빨리 나주면은 저 때까지 나주면은 전화를 할 거고요. 전날까지 발표가 안 나면은 미룰 텐데 아마 저 때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뭐 정형으로 하시겠죠. 그다음에 우리 고딩들 그다음에 우리 중딩들 고등학교 입학할 때 자소서 써야 되는 거죠.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내일인가요? 8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이쪽에 서구 원당지구 쪽에서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뭐 용인하고 경주 쪽에 있습니다. 보시고 혹시 시간 되시면은 오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억하실 게 고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 대학교 입학할 때 대학교 측에서 고등학교 측에서 즉 나보다 상급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생활기록부 반영 영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 같으면요. 내가 지원한 학교에 따라서 내 생기부를 어디까지 보실 수 있냐예요. 내가 면접 보러 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중3 같은 경우에 제 거 생기부를 보시겠죠. 미리 보시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보시기도 하는데 보통 미리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 외고와 국제고 지원 학생들은요. 수상 경력 안 들어가고요. 원점수 안 들어갑니다. 즉 네가 100점이냐 아니냐는 들어가지 않아요. 표준 점수, 표준 편차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는 영어와 국어와 사회 또는 역사, 성취도만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특 많이 들어보실 텐데 세특이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은 외고 국제고 선생님들께서는요. 아이의 세특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특을 못 보시니까 보실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다음에 진로활동과 자율활동, 중1 때 썼던 자유학기제 활동, 독서 목록, 그다음에 행동종합평가, 동아리, 봉사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갖다가 보시고 그 부분 질문하실 테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자기소개서에 작성되어 있는 세특과 관계되어 있는 얘기들 그 얘기들은 당연히 물어보시니까 그 내용들도 똑같이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사고는 또 살짝 달라집니다. 자사고는요. 수상경력, 원점수, 표편은 제외된 건 똑같은데 세특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세특에서 영재에 관계된 내용들하고 3학년 내용은 제외가 됩니다. 그럼 자사고는 세특을 보시니까 세특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해서요. 우리가 중1이야, 초6이야. 그러면은 고등학교 올라간 학교를 내가 특목 자사고, 과거 영재고는 다 보실 수 있어요. 다. 특목 자사를 간다고 하면은 저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저 학교에서 내 거에 세특을 볼 수 있겠구나. 나는 세특도 관리를 하면 좋겠구나. 어떻게 준비를 해가는 게 좋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시는 게 나중에 고입을 할 때 그때 좋습니다. 중3 때 이제 갑작스럽게 고등학교를 뭐 특목 자사를 가기 위해서 준비한 학생들 보면요. 중1 때 내용, 중2 때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못 바꾸거든요, 그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미리 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채우는 방법들은 다음 주 수업 다 다음 주네요. 다 다음 주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마다 이제 공통 질문이 있고 한데요. 네, 그거는 좀 뒤에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외고 국제고는 이렇게 내과 생활기록부가 제출됩니다. 자율, 동아리, 진로 그리고 봉사까지 우리가 흔히 창체라고 하는 자동 봉진이죠, 이게요. 그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과목 이름, 그다음에 성취도, 수강자 수 요거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유학기, 독서, 행동 특성이고요. 담임쌤이 써주시는 거. 자사고 쪽에서는 여기에 교과학습에 세특이 추가된 거 요거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요 이제 바뀌었죠. 바뀐 지 좀 되긴 했는데 교과활동에서요 일단은 세특 당연히 들어갑니다. 원점수,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과목명 다 들어갑니다. 빠져있는 게요 수상 경력 빠졌습니다. 수상은 지금 대학교에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즉 대학교에서는요 수상을 못 봐요. 예전에 한 6년 전쯤에는요 내가 대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상을 못 받았어. 그럼 담임쌤이나 교과목쌤이 이런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친구가 얼만큼 성장을 했는지를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세특이나 진로나 자유나 행동평가에. 근데 지금은 그 작성도 안 됩니다. 즉 대회는요. 내가 정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러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진로 활동에서 진로 희망 분야 학년 초에 담임쌤이 본인 진로 적어서 내려가십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적어 내겠죠. 분명히 고1 1학기 때는 하고 싶은 게 선생님이어서 뭐 선생님 써서 냈어요. 근데 고1 2학기 되면서 선생님보다는 뭐 연구가 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바꿔주실 때도 있고 안 바꿔줄 때도 있긴 한데 어차피 그거는 대학교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됐었어요. 예전에는 반영됐는데 지금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뀌어서도. 그다음에 자격증 및 인증 취득 현황 이거는 중학교에는 없고 고딩만 있습니다. 근데 반영이 안 됩니다. 중학교에는요 자유학기가 이제 있고 고등학교는 자유학기가 없는 차이 뭐 그 정도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서가 우리 중학생들 반영되고요. 고딩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 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아이들의 독서 활동을 보고 싶은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대학교에 정보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이제 세특이나 진로나 자율이나 동아리나 이런 데서 좀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도 다음에 좀 자세히 오늘 면접이니까요. 면접 유형은 이 정도로 나뉩니다. 인성 및 적성, 서류 기반, 제시문 요만큼 세 개가 우리 중학생들 관계된 거예요. 중학교에서는 인성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접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 다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와서 이 친구가 잘 지낼까, 적응을 잘 할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다른 친구가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많이 걱정하세요. 그래서 인성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서류 기반 같으면은 이제 우리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시문 기반은요, 뭐 일부 자사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제시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시문을 주고 네가 생각을 해봐. 그다음에 일부 뭐 과학은 당연히 과학은 있고요. 그거를 생각해서 발표하는 건데요. 요즘에 그 과학고 쪽 같으면은 그 열린 답안이라 하죠.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열린 답안. 네. 그 답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너가 그 답까지 진행되는 그 과정, 너의 논리적인 생각들, 사고의 흐름들, 네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 등등을 평가하는 게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 기반 같으면 MMI고 얘는 이제 현재는 대입에서 의대 쪽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는 2028년도 현 중3부터 MMI를 갖다가 좀 더 이제 확대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면접 진출 인천과학고 이런 문제들 줍니다. 그리고 면접 때는요,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올해 같으면요, 이제 면접 보고 온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꼭 고등학교 과정을 몰라도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꼭 고등학교 걸 몰라도 괜찮은데 고등학교 거도 아니고 중학교 거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특정한 그 학년에 있는 교과 지식이 아닌 그 외적인 것들을 물어보신 분들이 은근히 계셨던 것 같아요. 즉 대학 과정이라 하기도 애매한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면접 준비하실 때는요. 일단 우리 과학고 쪽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중학교 수준의 모든 과학, 수학 내용은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걸 아니까 썼겠죠. 당연히. 수학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들, 그다음에 그 유도 과정들, 증명 방법들, 과학에 있는 정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완벽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등 과정은 뭐 알면 좋고요. 몰라도 면접 때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 입학한 다음에는 알아야겠지만 입학할 때까지는 굳이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배경 지식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뉴튼이라든지 뭐 과학 동화라든지 그런 잡지들 있잖아요. 그런 잡지들 또는 이제 뭐 사이언스 온이라든지 그런 사이트들에서 우리 중2 때부터 한번 찬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뉴튼을 구독을 해서요. 꽤 오래 봤었어요. 아는 내용은 뭐 이해되는 건 별로 없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용어들도 재미있고 과학도 재밌어지고 좋아졌거든요. 지금도 아마 있겠죠. 안 찾아봤는데 혹시 되시면은 뭐 과학 동화, 뉴튼 이런 거, 그다음에 아마 어린이 과학 동화인가 뭐 그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딩이나 중딩들 한 번쯤 주문해 주셔가지고 뭐 정기 구독 해주셔서 한번 읽어보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많고 좀 화려하다 보니까 일단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아는 척하기 좋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다음에 생기부에 있는 수학, 과학 관련 활동들, 특히 그것들 중에서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것들만큼은 얘도 또 완벽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왜 했는지, 뭘 했는지, 그때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배웠는지 느꼈는지, 그 지식 자체를 물어보실 거에 대비해서 기억하는 거지. 면접 때 그 지식을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먼저. 왜냐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지식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시면 정확히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하시면 좋고요. 이번에 가천대학교 같은 케이스도 은근히 지식 같은 것들 많이 좀 물어보셨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고 준비하는 학생들, 네,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뭐 그런 얘기 아예 꺼내지 마세요. 생기부에도 적지 마시고 아예 면접 때 말도 하지 마시고요. 생기부에도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의대 쪽이 목표야.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뭐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은, 생명공학에 관심이 많은, 바이오 의학에 관심이 많은 뭐 그런 관심 정도지 의사가 되어서 치과 의사가 되어서 약사가 되어서 신약 개발자가 되어서 그런 얘기는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성, 과학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성도 되게 중요하게 많이 봅니다.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과학교가 좀 더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 영재고 과학고를 보면요. 네, 좀 그 준비할 때 아이들이 과학고 아이들이 조금 아이 성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전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느낌상. 그다음에 영재고 쪽 아이들이 E가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성도 좀 많이 봅니다. 그다음에 이건 하늘고고입니다. 요게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현재 1학년 학생이 만들어준 건데 자기가 면접 보고 와서는 이렇게 나름 열심히 만들어줬어요. 요게 지금은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되게 멋있게 그림도 되게 멋있게 잘 나온 것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아이가 써준 거니까 이걸 갖고 왔습니다. 동양서양 건축물 황금비 나오고요. 뭐 탈레스의 닮음 얘기 나오고요. 계단에 에베레스트 산이 그려진 그림이 나오고요. 그걸 보고서 네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봐라. 그 먼저 대기실에 있다가요. 저 문제 푸는데 먼저 들어갑니다. 문제를 받고 문제를 풀고 거기다가 종이에다 적고 나서 그리고 이제 면접실 입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걸 준비할 때요. 상산이나 하늘이나 청운, 그다음에 제철 쪽, 그다음에 김천 쪽은요. 공통 질문이 있는데 올해도 있는지는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공통 질문이 있으면요. 일단은 문제 자체는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중학교 수준에서 그냥 해결 가능합니다. 다만 좀 더 이 아이가 저거를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궁금하신 거야. 다시 그분들이 궁금한 건요. 이 학생이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고 저거를 풀어나가려고 했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물론 답도 맞추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에 걸 내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아래 있는 문항 1번 몇 퍼센트 확장해야 하는가 답이 얼마입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2번 같이 의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럼 나는 저걸 보고서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럼 거기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내 의도를 말한다는 건 주장하는 거고 그럼 근거가 필요합니다. 나의 그 근거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떤 내용 중에서가 가장 기본이겠죠. 또는 내가 봤던 신문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등등의 좀 더 공적인 것들 그 어디 블로그에서 봤는데요 카페에 글에서 봤는데가 아니고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얘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까지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혹시 시험 보신 학생들은요 면접 문제 푸는 데 들어가서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름 그 방 이름을 거기에서 이렇게 적거든요. 종이에다가 자기가 적을 때 위에다가 첫 번째도 적어두세요. 이 문제는 나한테 왜 물어봤을까? 나는 그러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더욱 좋은데 예, 오타 있네요. 죄송합니다. 새벽에 이걸 하다 보니까 네, 오타 넘어가 주시고 외국 국제고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보통 생활기록부 기반 바탕으로 해서 많이 물어보시고요. 항상 물어보시는 건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 인성 기숙사 생활 잘할 수 있겠냐? 단체 활동 잘할 수 있겠냐? 너 와서 적응 잘할 수 있겠니? 와서 적응부터 다시 나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들 많이 걱정되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 외국에서는 또 공통 질문들이 있죠. 공통 질문을 이제 준비하게 되면요, 너무 범위가 넓어요. 네. 뭘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나올지 몰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공통 질문은 평상시 배경 지식,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시사 이슈 관심도 생기고 사회 현상인 관심도 가져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찬찬히 준비해 나가야 되지. 지금 이 시기에 와서 갑자기 좀 애매한데요. 만약에 급해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돼. 그러면요 그 고등학교 입학 또는 대학교 입학용 책도 좋긴 한데 공기업 입학을 대비하는 시사 이슈들 책이 있거든요. 네 많이 있죠. 공기업 쪽이나 이제 뭐 그런 취업을 위한 시사 이슈 책이 있습니다. 두께가 요만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좋은 게 분석이 내용이 조금 더 좀 전문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고 우리 아이가 어차피 똑똑함을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들을 아이가 읽고 그 내용이 잘 이해간다니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던지 또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해나가죠. 그러면서 연관된 지식들이 계속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내신 끝났잖아요. 솔직히 이제 내신 끝났으니까 남아있는 생활기록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저런 것들 네, 뭐 시사 이슈 같은 것들 좀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 국제고는 생기부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생활기록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해서 문제 물어보시죠. 그럼 자소서 쓸 때도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자소서에다가 가장 열심히 하는 활동을 썼어요. 네, 그 활동 내용을 썼습니다. 자소서 쓸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활동을 했는데 만약에 뭐 텐센 그래피티를 만들었어요. 뭐 그 텐센 그래피티에서 그 자세한 내용들 거기에 대한 과학적 원리들 갖다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 다 알아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는 그 활동을 했는데 내가 뭐가 어려웠고 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어떠한 역경이 있었고 어떠한 갈등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방향들. 혹시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웠고 그래서 나의 목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좀 더 중요합니다. 영자 신문을 읽기로 했어요. 영자 신문 읽기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나왔던 걸 읽었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미국은 어떻고 미국의 수치는 얼마고 그거보다는요. 그 내용을 보고 났더니 우리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아니면 그걸 읽고 나서 얘는 우리의 반장성과 비교했을 때 정교회장과 비교 뭐 그런 식으로 내 생각을 좀 더 많이 써야 돼요. 자기소개서는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요것도 해봤습니다. 라고 만약에 한두 줄 들어가게 된다면은 보통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 한두 줄. 왜? 위에 건 다 써놨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그 뒤에 건 했다라고만 써놨지 내용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뭐니라고 좀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소서 쓸 때는요. 이왕이면은 면접 때 질문을 좀 유도할 수 있게 쓰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우리 고딩들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ISTL 말고는. 그다음에 공통질문 뭐 준비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 동기 만드시고요. 자기주도 학습적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요. 진로 계획도 만들어 보시고요. 독서한 것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인성 쪽 많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 학교야? 왜 국제고야? 왜 외고야? 국제고가 아니고 외고에 쓴 이유가 뭐야? 외고가 아니고 국제고에 쓴 이유가 뭐야?를 직접 대놓고 안 물어보셔도 그 부분 얘기해야 되겠죠. 너 왜 과학고안 가고 자사고 왔냐? 너 왜 영재고안 쓰고 과고 왔어? 예, 그런 것들. 왜 그 학교인지, 내가 나의 진로가 목표가 뭐였기 때문에 왔는지, 또는 이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자기 주도적 학습은 스카나 독서실 가서 혼자서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해서가 아니고 내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교학교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거를 나 스스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진로 계획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보시면 되고요. 독서 목록 많이 올리는 분 있을 거예요. 독서 목록 많이 올렸는데 그거 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요.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슬슬 독서 목록에 있는 책들 다 확인하셔가지고 그 리포트 사이트 아니면 독후감 다운받는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 착실하게 그 내용들 다 기록을 해놨다라면, 독후감을 잘 써놨다라면, 서평을 써놨다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라면은요. 네, 리포트 사이트 아니면 독후감 사이트 가셔가지고 한 1,000원, 1,500원 주고서 다운받으세요. 다른 학생이 쓴 거를.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해서라도 다시 한번 좀 봐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독서는요 항상 자소서에 들어가니까 특히 자기소개서에 있는 독서, 그 책과 비슷한 책, 그 책과 같은 저자가 쓴 책 이런 것들은 같이 봐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대학교 거 재시문 면접입니다. 이런 것들 네 물어보네요. 논술을 말로 하는 느낌이죠. 네, 고려대 거 계열 적합, 특목 자사 친구들 많이 보는 거 이런 것들. 네, 어렵네요. 경희, 광운, 가천 이런 학교들. 요거는 이제 가천대 의학계열 물어본 거고. 올해 올해 면접은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봤구나. 이런 것들을 대학교 갈 때 물어보는구나. 거의 똑같습니다. 중학교하고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요 학교들은 이제 신한대 한서대학교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부모님들께서는요. 중등 부모님 모르실 거고 고3 부모님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학교들은 이제 기출을 줍니다. 예상 문제를 줘요. 우리는 이거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와라고 합니다. 요 앞에까지는요. 기출이 따로 없고 예상 문제가 따로 없고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가서 물어보시는 거고. 이렇게 이제 예상 문제를 주는 학교는요. 꼬리 질문이라든지 추가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저거 딱 몇 개 물어보시고 보통 많이 끝나요. 이쪽은 면접 기출.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뭐 되게 어렵거나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왜냐면 최다 빈출이니까 면접 보고 온 아이들 거 다 모으는 거잖아요. 그럼 학과가 다 달라요. 학교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물어본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자기소개 쓰고 있을 거고요. 아마 그 지원동기 쓸 겁니다. 우리 취업할 때 자기소개는요, 지원동기랑 다르죠. 근데 고입과 대입에서 자기소개는 지원동기를 좀 묶여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소개할 게 별로 없거든.
그래서 자기소개는 보통 장단점과 묶여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본인의 객관된 것들. 저는 꼼꼼한 학생이다, 성실한 학생이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의 자기소개 자체를 저는 과학을 좋아합니다로 시작해가지고 이걸 하고 싶습니다. 과학고에 왔습니다. 국제 시사 이슈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고에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에서 지원동이랑 묶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다 물어보기에는 면접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게 되면은 나에 대한 소개 간단히 하면서 같이 지원동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고요. 취업 때는 따로 나눠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픈 질문이 이거죠. 왜 성적이 이러니? 너 왜 다 잘했는데 2학년 2학기 때 과학, 물리 성적이 왜 너 이거만 2등급이니? 딴 거 다 1등급인데. 너 왜 국어가 4등급이니? 네, 가장 아픈 질문이에요. 저거 들어오면은 일단 쫄아요, 우리 애들이. 물론 중3 같은 경우에는 올 A가 나왔으니까 아마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사고를 쓰는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과거를 쓴 경우에는 다른 그 과목에 대한 점수나 세특에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선생님이 잘한다, 잘한다, 최고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월등하다 막 써주셨는데 한 학기에만, 한 학년에만 그 내용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는 왜 얘가 없을까? 그 표현이 없을까? 단순히 선생님이 달라져서 없을까? 아니면 아이가 못했을까?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고딩이 대학교 갈 때는요, 우리 고딩들은 너 왜 이 성적만 안 좋아? 왜 이때만 하락했어? 이때만 성적이 내려갔네? 왜 그래서 물어보시면은 쫄지 마세요. 궁금한 건요, 그냥 왜 그런지 물어본 거예요. 너 성적이 낮아졌으니까, 못 봤으니까, 시험을 점수가 안 좋으니까 너는 불합격이야가 아니고, 야, 왜 그런 거야? 너 그 이유를 네가 파악했어? 그럼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가 성적이 나쁘다 떨어졌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왜 그런지 분석이 끝났니? 물론 공부 안 해 떨어졌겠죠. 뭐 딴 이유가 있겠어요. 답을 밀려 썼습니다. 뭐 가능하겠죠. 근데 답 밀려 쓰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공부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것도 안 좋아요. 다른 거 중요한 거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학교와 똑같을 거거든. 네. 저는 국어, 영어, 수학이 너무 좋아서 국영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기술 과목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럼 우리 대학교 와서도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네.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 아닌데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궁금하신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보통 이제 피는 게 딱히 없습니다. 이유야 뭐 사실 공부 안 했으니까. 공부 안 했으면 공부 안 했다. 왜 안 했는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 근데 다음 학기 또 성적이 안 좋아. 늦었기 때문에 복습부터 차근차근 해나갔는데 예, 완성도가 부족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서 내가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보완한다든지 그런 것들 얘기하시면 됩니다. 10년 후, 우리 중학생들은요 10년 후면은 대학교 가 있겠네요. 대학교 가서 대학교 공부하는 중이겠죠. 남학생들은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됐고요. 여학생들은 사회 진출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때쯤 자기의 최종 진로 목표를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고딩들은요 10년 후면은 대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우리 고딩들 대학교 홈페이지 가서 교수님들 얼굴 보고 가실 거잖아요. 딱 가서 면접 들어갔는데 교수님들 얼굴 봤더니 몇몇 교수님이 있어. 한 분이 계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운영하는 랩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랩실도 알아가야 되겠죠. 면접 보기 전에. 그럼 그 랩실을 좀 더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서 대학원에서 이제 뭐 석박사 과정을 밟고 싶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하면 좀 더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다시 이 대학교에 돌아와서 강단에서 후학들을 키우고 싶습니다.까지 가면 제일 좋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카레 여왕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입학한 다음에 야, 너 내 랩실 온다면서 왜 안 와? 라든지 너 꼭 그 석박사가 다 해야 그런 압박은 거의 없으세요. 거의 없으시니까 네, 괜찮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대학생들한테는 한없이 자상하세요. 한없이 자상하시고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면접 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 한번 쭉 보시면서요. 뭐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나라면 어떻게 답변하고 싶을까? 롤 모델 같은 것들 만들면 좋습니다. 만들면 좋은데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나이팅게일. 네. 나이팅게일 그분의 얘기를 쭉 진행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얘기도 좋은데 다 나이팅게일이니까 저번에 얘기했었던 그 메리 시콜이라는 분이 계세요. 두 분은 이제 그 피부색도 살짝 다르시고 그다음에 전방 쪽, 후방 쪽도 다르시고 설비가 환경이 약품이 있었니 없었니 다르십니다. 뭐 그런 식으로 꼭 그렇게 찾을 필요는 없어요. 찾을 필요 없는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이제 나이팅게일 얘기 들으셨을 테니까 이 학년에 좀 다른 분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제 생각나실 정도로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 진로가 바뀐 이유. 중학교 1학년 때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니까 읽었던 책이나 했던 활동들이 뭐 요런 활동이 아니고 우리 학과가 아니고 우리 학교가 아닌데 왜 여기 왔어? 그럼 그 바뀐 이유 준비해서 가시면 돼요. 잘못했다가 아니고 정말 여기가 맞는지가 궁금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고딩들 생기부에는 다 의사 써놓고서는 결국 지원한 데는 생명공학, 생명과 이래버리면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고딩들은요.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성대는 괜찮아요. 나머지 대학들은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요즘에 하도 이제 우리 고딩들 같으면은 대학교 올라가서 탈주가 많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도 항상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염두에 있습니다. 얘를 뽑았을 때 정말 우리 학교에서 끝까지 남아서 공부할지 졸업할지가 궁금한 거예요. 내년에 갑자기 저 반수하고 재수하고 갈게요 하는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우리 고딩들은 그런 게 별로 없죠. 고딩들은 그래서 자기 의지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통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단체 생활이 힘들 때, 두 번째가 내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래서 고딩들 같으면은 인성 쪽, 그다음에 대딩들 같으면은 너 정말로 우리 학교, 우리 학과가 너의 최고의 목표야? 맞아? 진짜야? 이거 많이 보십니다. 특히 우리 고딩 같으면은 좀 내 내신보다 낮은 학교 쓰는 경우 있잖아요. 좀 안전하게 종합으로 쓰는 경우. 그럴 때는 정말 더 많이 준비해 가세요.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대학교의 인재상, 대학교의 비전, 대학교의 연역, 대학교 총장님의 인사말씀, 학과장님의 인사말씀, 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 학과의 목표, 학과에 있는 트랙들 종류, 그 대학교만 갖고 있는 동아리들, 학과에 있는 소모임들 등등등 싹 준비해 가세요. 그래서 진짜 여기 오고 싶은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수님들도 보시면서 얘가 준비는 많이 해왔네. 근데 진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준비했으면 뭐 그래 받아줘야지. 그런 마음이 되실 겁니다. 서로 다 알잖아요. 네, 내신 보면 아는데. 자, 질문과 답변은요.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학생에게 뭔가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봤던 책 중에서 어떤 책이 가장 기억에 남니? 라고 했을 때 저는 공자의 논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말을 끝내버려요. 그럼 다시 물어보셔야 돼. 그래? 왜? 그 책에서 어느 부분이 좋았어? 그 책이 왜 제일 기억에 남어? 저는 그 책을 이제 읽었을 때 뭐 유교무료라는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아서 그 문장이 가장 제 마음에 들어 닿았습니다. 끝냈어요. 그럼 또 물어보셔야 돼. 그래? 그 마음이 또 어디 왜 어느 부분 때문에 너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데 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매번 물어보시면요. 귀찮죠. 우리 고2은 이제 발표 나야 되겠지만 외고, 국제고, 자사고 경쟁률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대학교 같으면요. 30대 1, 40대 1, 50대 1 하잖아요. 뭐 적은 데는 뭐 5대 1도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케이스는 이번에 5대 1 선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나 말고도 옆에 뽑을 애가 4명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5명 중에 1명이니까. 그러면 굳이 얘한테 이거를 계속 물어보느니 귀찮게 하느니 그래 알겠어 하고 끝내버리고 그냥 다른 애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얘를 꼭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얘 말고도 많은데 왜 1단계 통과돼서 왔어? 그럼 내신도 비슷하고 생활기도 비슷하고 거기서 거기 아이들인데 그럼 꼭 얘가 아니어도 돼요. 자 바꿔 생각합시다.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 꼭 내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번에 하늘고가 경쟁률이 20대 1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러면 나 말고 뽑을 애가 19명이 더 있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는 꼭 나를 뽑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학교를 쓸 내신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학교에 올 성적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학교 올 만큼의 준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학교로 왔겠지. 그러면 얘 말고 다른 애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자존감이 되게 강해요. 자신감도 되게 강해요. 금방 깨지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되게 잘났다 생각합니다. 얘 잘난 것도 맞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인생의 주인공이 너가 맞는데 입시에서 네가 주인공이 아니다. 너 말고 너랑 모든 게 똑같은데 조금 더 괜찮은 애가 있다면은 그럼 걔를 뽑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네가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뭐니? 그러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논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은 독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읽었던 책인데 처음 읽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책도 두껍고 한자도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역 프로그램 돌리기 싫어서 선생님들 중에서 이 책을 읽으신 분을 찾아가서 선생님은 이 책 어떻게 보셨어요? 여쭤봤더니만 선생님은 그 책을 해설지를 같이 봤다 아니면 옥표를 보면서 하나씩 찾아봤다 등등 얘기를 해주셨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그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특히 뭐 유교무료라는 단어가 그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저의 목표는 교육공학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교육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을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다 끝내야 됩니다. 한 번에. 그래야 그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답변을 할 때는요. 그분들이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 가서 공자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사상가는 어떨지 궁금해서 뭐 노자의 도덕경도 한번 읽어보는 중입니다. 왜? 다 읽어봤다면 또 많이 물어볼 테니까. 그래 도덕경에서 뭐가 생각나? 첫 문장인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음 얘기까지 후속 활동까지 언급을 하면요. 그 내용으로 꼬리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지도 않은 책 갖다가 써놓고 나서 그 얘기해버리면 힘들어져요. 우리 그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고1 때 많이 쓰잖아요. 코스모스 그 두꺼운 책. 공통과학 시간에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정독을 하면서 난리 납니다. 자, 물어보실 거예요. 난리. 코스모스에 있는 내용들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막 이런 식으로. 또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독서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추가하면은 중1, 중2, 중3 때 같은 책을 읽어도 괜찮아요. 고1, 고2, 고3 때 자율, 진로, 세특, 행동, 종합, 평가, 동아리 등등등에서 같은 책이 언급돼도 괜찮습니다.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야, 이 책을 왜 3번이나 봤어? 뭐가 달라? 중1 때 읽었을 때는 이런 걸 느꼈는데 그 다음 학년도에 어떠한 걸 배우고 읽었더니만 다른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3 때 한 번 더 나의 지식이 성장하고 나의 배경 지식이 넓어졌을 때 이번에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그런 생각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아기 공룡 둘리 보면은 길동이 아저씨 되게 나빴잖아요. 못된 아저씨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길동이 아저씨 진짜 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집이 다 폭삭 없어졌는데도 다시 또 그걸 재건축을 하고 어디 사셨죠? 노원구였나? 뭐 그 정도의 그런 단독 주택을 또 갖고 계시고 대단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지식이 늘고 아는 게 많아질수록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니까 똑같은 쪽 3번 들어가면 좋습니다. 괜찮다고 봐요 저는요. 자, 면접을 보러 가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이나 사정관분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면접관으로 오세요. 오시면은 어떤 기분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얼마나 또 우수한 아이들이 왔을까? 이 아이들과 함께 면접 보는 게 난 너무나 즐거워. 이 아이들을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얼만큼의 잠재력인지 평가하는 게 너무너무 기대돼 라는 마음이실지, 오늘 수업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나중에 보강해야 되는데, 아침에 차 막혀가지고 간신히 늦게 다행히 도착을 했네. 아이고 작년에도 애들 물어봤더니 답도 못하고 답변도 못하고 우물쭈만 나가는데 올해 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일지. 네, 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면접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라도 즐거워야 돼요. 나라도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웃어야 됩니다. 왜? 1단계가 통과돼서 면접 보러 왔으니까. 1단계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학교에 한번 발을 디딜 수가 있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많이 먼 학교야. 나는 평상시에 거의 가볼 수가 없어. 그런데 1단계가 통과됐으니까 왔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가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아니에요. 그러면 즐거워야죠. 기뻐야죠. 네, 즐겨야 됩니다. 물론 떨리죠. 떨리고 쫄아있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도 되고 어젯밤에 잠도 잘 안 와서 잠도 못 자서 피곤하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다 무시하고요. 그 10분 동안만 연기하세요. 즐겁게 표정 밝게. 네. 기본적인 예의. 우리 아이들 그 말싸움 잘하죠. 네. 못하는 애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말싸움을 잘하는데 말로 하는 싸움보다 카톡 말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요. 우리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상대방 대화를 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상대방이 어떠한 답변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종종 보이는 표현은 뭐 극 해가지고 긁혔냐고 그런 것들. 우리 어릴 때 생각합니다. 우리 20대 저희가 20살 때 PC 통신 처음 나왔을 때 0140 하이텔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즐거운 채팅하세요 라고 해서 즐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변질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뭐 즐게 마세요도 있기도 하고 대화를 끊어버린 거죠. 더 이상 너랑 대화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예요. 대화. 선생님과 교수님과 입학사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바르게 그분들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그분들과 눈을 맞춰가면서 얘기를 다 듣고 내 말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 단아까 어투를 잘 안 써봤을 거예요. 그것도 연습하면 좋습니다. 물론 꼭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 뭐 그렇습니까를 안 써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예의 바르게 공손해 보이니까 특히 고3 남학생들 단아까 쓰세요. 니네는 그걸 쓰는 게 좋아요. 덩치 이만해가지고 시꺼먼 놈들이 뭐뭐 했어요 그런데요 이러고 있으면요 별로 안 이뻐 보여요.
엄마 아빠는 이쁘다는데 그렇죠. 니네 엄마 아빠는 이쁘고 다 괜찮은데 면접에서는 교수님들이란 말이에요. 면접관분들이에요. 면접관분들은 그 사정관분들은 젊은 분들도 계세요. 물론 사정관분들은 이제 뭐 전임도 있고 위촉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하신데 교수님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분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고3 남학생들은요 당당하게 목소리 크게 자신 있게 단아까 쓰세요. 그냥 중학생들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중딩들은요. 그리고 이거 끝까지 들으세요.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끝까지 들으세요. 내가 만약에 출결사항에 무단지각이 2번 있어요. 고1 때 한 번 있고 고2 때 2번 있어요. 중1 때 한 번 있고 중2 때 2번 있어요. 그러면은 물어보시겠죠. 중학교 1학년 때 무단지각이 한 번 있는데 2학년 때 무단지각이 2번이나 더 생겼네. 왜 무단지각이 있을까? 라고 이제 물어보실 거야. 근데 그건 나는 나한테 약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준비했어.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그래서 중1 때 무단지각이 한 번 있고 중2 때 선생님 그건요 제가요 이렇게 끊으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예. 제일 중요해요. 끝까지 들어요. 그다음에 나를 소개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요. 같이. 그다음에 요거 제가 10분 동안 메소드 연기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2달 동안, 몇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만큼은 계속 웃을게요. 목소리도 크고 자신감 있게 할게요. 몰라도 모르는 거 당당히 인정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배워보겠습니다라고 인정할게요. 그렇게 10분간 준비하고서요. 그렇게 보여드리면 됩니다. 네,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쫄지 마시고요. 다만 면접을 보고 오신 분들 중에서 저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가서 그냥 편하게 봤는데 붙었어요. 면접 준비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평상시에 가서 하면 돼요. 라고 하는 분들 말씀은요. 맞아요. 그분들 얘기가 맞습니다. 그분들은 그래도 되는 분들이야. 그분들은 평상시에도 대화도 많이 해봤고 아는 것도 많고 성적도 좋고 그 대학교를 가기에는 뭐 성적 더 우수했을 수도 있고 스펙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준비하세요. 꼭 학원 안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준비시켜주세요. 그거는 무조건 신청하세요. 나는 유튜브만 보고 해야지 아니고요. 꼭 학교에서 준비한 것도 다 신청하세요. 왜? 학교 쌤들은 매년 걔네들 보내시거든 이렇게. 다만 우리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실 때요. 다른 학교 쌤들도 오셔서 같이 하시거든요. 근데 학교 쌤들은요. 아이가 그 면접에서 꼭 합격하길 바라시다 보니까 조금 너무 작은 부분까지 많이 좀 신경을 쓰세요. 너무 세세한 것까지를 준비하길 원하세요. 그러면은 너무 준비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골자부터 준비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1시간 일찍 가세요 라고 써놨는데 우리 중학교 학생들 혼자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사실 집 근처가 아니라면은 부모님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엄마 차, 아빠 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길이 막힙니다. 길도 막히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시간 써놨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 일찍 가세요. 일찍 가면 뭐 해요? 네, 학교 구경도 하시고 그 학교 가고 싶다며요. 구경하시면서 여기 학교에 가니까 여기에는 무슨 어떤 건물이 있네. 이거 봤던 건데 이런 건물이 있네. 이게 100주년 기념관이구나. 이게 그 얘기에 들었던 뭐 차라는 그 문이구나. 이게 뭐 독수리구나. 뭐 그런 식으로. 여기 가니까 비행기가 있네. 저 비행기 뭐지? 무슨 비행기지? 구경도 해보시고요. 아침 일찍 가면은 동네 그 카페 같은 데가 잘 안 열리긴 한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근처 사장님들이 그때 열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겨울이다 보니까 열어주시고 부모님들 안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일찍 가셔가지고 한 1시간만 일찍 가세요. 올해 그 가천대 쪽 성남 캠퍼스 면접 보러 간 친구가 평상시 아버지가 1시간 좀 안 걸리셨대요. 가실 때 그쪽 성남 지역까지. 근데 이번에 갈 때 3시간 걸렸습니다. 3시간. 그래서 제가 항상 불안해가지고 평일날 봤었는데 그때 목요일날 보니까 목요일이 또 이제 물류동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좀 많이 일찍 가라 얘기했더니만 일찍 갔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실 때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 중학생 같으면 엄마 아빠가 같이 가는 게 좋아. 가다가 길이 막혀 그러면 뭐 한 분은 운전해서 차 끌고 가고 한 분은 아이랑 대중교통 타고 이동할 수 있게. 고딩들은 혼자 대중교통 가능하니까 같이 가시다가 차 막히면은 여기서 여기 가까우니 거기로 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대학생 중에서 대입 중에서 혹시 별로 없는데 혹시 오전 면접, 오후 면접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오전, 오후인 경우. 그러면은 거리 확인 한번 해보시고 되면요. 그저 그 택시 기사님께 좀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날 애를 여기서 태우셔서 어디까지 가달라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비용 좀 더 지불하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입시를 하시게 된 이후에요. 대기실에 가게 되면요. 준비해간 자료들 보통 전자기기 다 안 되니까 종이로 출력해 가세요. 내 거 생활기록부, 예상질문, 예상답변, 자기소개서, 지원동의서, 학업계획서, 대학교에 대한 정보들 다 가져가셔서 거기서 천천히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읽고 보시고 만약에 너무 긴장돼. 너무 긴장돼. 그래서 몸이 너무 떨려요. 그럼 차라리 엎드려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대기실에서 엎드려 잔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기실에서 너무 긴장이 되면요. 차라리 엎드려서 잠깐 잠을 자세요. 어차피 깊게 못 자요. 근데 한 뭐 5분, 10분 잔다 하더라도 긴장도가 확 풀려요. 예, 차라리 자버리세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면접실 입장할 때는요. 안내자의 지시 뭐냐면은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들어가서 뭐 인사하지 말고 바로 앉으세요가 있어요. 아니면 들어가서 인사할 분은 뭐 인사하세요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인사하지 말고 바로 앉으세요. 근데 나는 인사를 준비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 하지 말고요. 바로 앉으라고 하면요. 가서 살짝 목례만 하고 옆에 준비되는 의자 앞에 서 계세요. 그럼 앉으시라고 할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가 있고 의자 앞에 책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책상이 있을 때 그 책상을 활용하지 마세요. 나는 책상이 있지만 이 책상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바르게 앉아 계세요. 끝까지. 책상에 손을 올리는 순간부터는 자세가 틀어집니다. 앞으로 기대게 되고 또는 뭐 뒤로 눕게 되고 책상은 없다 생각하시고요. 거기 위에다가는 뭐 이제 만약에 그 준비한 종이가 있다면 종이 이제 문제 풀이한 게 있으면 그거 정도만 올려두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 열 때 뭐 우리 첫 인상이 결정되는 시간 몇 3초 얘기하잖아요. 문 열 때부터 웃으세요. 네, 준비 연습하세요. 셀카 켜놓고 웃는 거 연습하세요. 지금 준비 중인 학생들 네, 처음에 남학생들 되게 못 웃었는데 웃는 거 되게 어색하고 이상했는데 지금은 잘 웃어요. 셀카 켜 연습하다 보니까. 문 열면서 살짝 목례하세요. 목례하시고 밝게 목례하시고 인사해도 되면요. 인사하세요. 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무슨 학교에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사할 때 지원하게 된 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원하게 되는 누가 시킨 거잖아요. 내가 지원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지원한 안녕하십니까? 지원한 어디에 그렇게 이제 용어 바꾸셔야 되고요. 의자 옆에 서 있으면요. 앉으세요라고 제스처 주실 겁니다. 곧 앉으세요. 또는 올해 같으면요. 어떤 학교도 있었냐면은 면접관님들이 시간이 없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가 들어갈 때 조금 느릿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이제 먼저 말을 꺼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 바로 앉으세요 하고서 바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하시기를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저희가 듣다가 충분히 들었으면 거기서 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이는 준비한 건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거 물어볼게요 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그분들이 미리 고지를 했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인사를 꼭 하고 싶은 분들은 내가 입장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갑니다.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빠르게 서서 인사하는 건 짧게 최대한 줄이세요. 인사도 중요하겠지만 빨리 앉아서 다른 것들에 대한 답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퇴실 시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가 아니고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왜? 시간 내주시고 내 얘기를 들어주셨잖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문 닫기 전에 눈 마주치면 한 번 더 목례하시고 아마 눈 마주치기 힘들 겁니다. 첫 번째, 인상 쓰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죠. 그 면접관분들이,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는지 아니면은 힘들어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밝게 인상 쓰지 마세요. 네가 말한 거 틀렸는데 그거 아닌데 잘못 알고 있는다 해도 그래도 인상 쓰면 안 됩니다. 어떡하지 떨어졌네. 떨어지면 어떡하지?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내년에 다시 할까? 그냥 지금부터 수능 공부할까? 그냥 일반고 갈까? 일반고 잊으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틀렸대요.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쫄죠. 걱정되죠. 그래도 인상 쓰지 말고요. 밝은 표정이 힘들면 그냥 무표정도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틀린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지식을 배웠으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 알려주셔서 잘못된 부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도로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인상 쓰고 나는 떨어져서 어떻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작년에 면접보다 중간에 나간 학생이도 있었거든요. 면접 중간에 자기가 한 말 틀렸다고. 네,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말끝 흐리지 말고 또렷하게 답변하면 좋습니다. 연습 필요해요. 집에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텐션. 준비한 거 물어보면 막 갑자기 신나서 말하고 준비 안 한 거 물어보면 시구러져 있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똑같이 나가시면 돼요. 똑같이. 네, 요 정도만 얘는. 자, 복장.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블라인드 평가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블라인드 평가라면은 교복을 만약에 입고 싶어요. 교복 입으시면 되는데 그 교복이 너무 어떤 특정 학교를 알 수 있는 교복이면 안 돼요. 대신 교복에는 마크, 이름표 다 띄어야 됩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일반 복장 입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일단은 면접 보는 시기가 추워요. 근데 나는 열이 많아. 열이 많으니까 나는 위에 반팔티 입고 갈래 그냥. 반팔티 입고 바지도 그냥 반바지 입고 갈래. 뭐 괜찮습니다. 근데 붓고 싶으면 그러지 마세요. 보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봤을 때 학생스러운 학생과 같은 그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학생은 지금까지 봐왔던 학생들 또는 본인이 어렸을 때 학생 시절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유신고처럼 뭐 그런 교복을 입고 그분들 생활을 하셨을 텐데 교복이 아니어도 단정하게 입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남학생들한테는요 세미 정장 스타일을 많이 추천합니다. 구두까지 안 신어도 괜찮고 그냥 그 운동하셔도 괜찮은데 조금은 마이 같은 느낌 또는 정장 같은 느낌 그리고 옷도 좀 다려서 뭐 칼줄은 안 써도 괜찮겠지만 좀 다려서 저는 이만큼 준비하고 그리고 이만큼 기대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왔습니다.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정장 정장이야 그냥 청바지에 흰 티구가라고 하면은 그렇게 입어도 괜찮습니다. 제일 좋은 복장은요 엄마 아빠 눈에 학교 선생님 눈에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나이 좀 있으신 분들 눈에 괜찮다 이쁘다 하는 거 안경을 쓸까요 벗을까요 렌즈를 낄까요 말까요 머리를 묶을까요 풀까요 말까요 머리 묶으세요. 묶이면 묶으세요. 예. 뭐 묶이면 묶고 왜냐면 머리가 풀어져 있으면요 요즘 면접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많이 풀어주십니다. 답변 못해 힌트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긴장이 풀려서 면접 중간에 머리 꼬는 애들도 있고 머리 묶고 있는 애들도 있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머리는 묶는 게 좋아요. 단발이어서 안 묶이면 괜찮습니다. 앞머리 내려올 학생들 눈썹 보이게 바꾸세요. 눈썹 보이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머리 있는 여학생들 뭐 이렇게 롤 하던지 해도 괜찮은데 너무 또 힘 많이 주지 마시고요. 네, 우리 때 표현은 그 그룹봉 갖다 너무 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학생들은 바지도 좋고 치마도 좋습니다. 편한 거 입으세요. 치마 입을 경우에는 서 있을 때 무릎 정도에 오는 치마 그래야 앉았을 때 내 무릎보다 조금 더 올라오니까 거기 이렇게 손을 올리고서 앉아있으면 딱 좋아요 위치가. 그다음에 신발은 운동화 구두 뭐 상관없습니다. 깨끗한 거. 남학생들 전날까지 막 축구해가지고 막 그런 신발 말고 좀 깔끔하게 빨아서 깨끗하게 좀 닦아서 입고 오면 좋고요. 손목시계 요 애플워치 같은 거 안 됩니다. 그 스마트워치 안 되니까 아날로그 시계 어차피 우리 고딩들 수능 시계 살 거잖아요. 그거 차고 가면 돼요. 그다음에 중딩들 없으면은 그 다이소라든지 이런 데서 하나 구매하세요. 또 너무 알 크고 막 비싼 거 말고 그냥 간단해 보이는 거. 그래서 손목 시계 하나 꼭 차고 가세요. 볼 줄 몰라도 차고 가세요. 차고 가시고 반지, 귀걸이 싹 다 빼시고요. 피어싱 다 빼시고요. 요즘에 타투 하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은데 타투를 했다라면요. 뭐 타투가 목에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목티 입으시고요. 네, 가리세요. 그다음에 귀 그 피어싱 좀 많이 한 여학생들 가끔 있거든요. 뭐 컨실러 같은 걸 막아보세요. 최대한 막아보시고 그러고 가면 됩니다. 안 막혀. 근데 여기 많이 찍혀 있어. 그러면 뭐 이렇게 그 키 밑에였나요? 뭐 그런 것들 패치 몇 개 붙이셔가지고 마치 그냥 그 긴장돼서 붙인 것처럼 마치 멀리서 오느라고 멀미 때문에 붙인 것처럼 그렇게 가려도 괜찮습니다. 면접관분들이 2분일 때도 있고요, 3분일 때도 있고요. 많은 데는 최대 5분까지도 제가 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럼요. 한 분만 보고 말하면 심심해 옆에 분들이. 근데 솔직히 들어갔을 때 그 면접관들이 다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은 막 서류 넘기고 있고 한 분은 노트북 내리고 계시고 한 분은 뭔가 쓰고 계시고 막 바쁩니다. 다들 바빠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이 바빠도 한 분 한 분 계속 천천히 시선을 분산해 주세요. 이분도 쳐다봤다가 저분도 쳐다봤다가 이런 식으로 꼭 봐주시고 보는 이유는 선생님도 저를 좀 봐주세요라는 느낌입니다. 자, 눈 마주치기 힘들죠? 그러면 코 보세요. 코가 좋아요. 여기 미간 보면요 고기가 들리고요 턱 보면 내려갑니다. 코 보세요. 코. 그다음에 되면은 눈 마주치고 연습하세요. 엄마 아빠는 눈 잘 마주치니까 그 학원에 가서 학원쌤한테 우리 아이 면접 준비하는데 면접 준비한 다른 친구 있으면 서로 마주보고 있게 해달라고 마주보고 눈 마주치고 해주세요. 되게 뻘쭘합니다. 근데 실제는 더 뻘쭘해요. 연습시켜주면 좋고 다리 떨지 마시고요. 눕지 마시고 허리 피시고 어깨 피세요. 이렇게 있는 경우랑 앉아 있는 경우가 느낌이 달라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투 있죠? 저쩝 하는 친구들 고치면 됩니다. 잘 안 고쳐져요. 고치기 제일 좋은 방법은 학생이 말을 하게 시켜놓고 영상을 찍어서 직접 듣게 해주세요. 그래야 빨리 고쳐집니다. 왜 술버릇 안 좋은 친구들 고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친구를 찍어서 보여주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자기가 잘 못하는 거를 직접 봐야 돼.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야지 그게 인식이 되고 고쳐질 겁니다. 네, 면접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를 골고루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를 하시는데요. 뭐 위에 거 다 좋은 얘기예요. 우리 고딩들 요거 되게 중요해요. 너 내신 때문에 우리 학과 쓴 거 아니야? 내신 때문에 우리 학교 쓴 거 아니야? 진짜 오려고 한 거야? 진짜 관심이 있는 거야? 와서 뭐 하고 싶은 거야? 너 우리 학교 왔다가 나중에 탈주할 거 아니야? 우리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반수할게요 하고서는 조용히 휴학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학교 1학기부터 휴학이 되는 학교니까 너는 1학기 바로 휴학할 거 아니야? 저거 되게 걱정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일단 애들이 자꾸 나가니까 한 명 나갈 때마다 500, 600, 700 정도잖아요. 그럼 그만큼 대학교 수입이 주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학과에 100명인데 한 학기 끝나고 났더니만 10명 남았어. 수업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이렇게 남아있어야 돼요. 그냥 남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카이스트. 지금 캠프 하잖아요. 네. 수능 준비 못하게 캠프로 아이들 잡고 있습니다. 이 캠프 참여 안 하면은 불합격이에요. 야, 카이스트인데, 야, 그래도 우리가 카이스트인데, 네가 수능 공부해서 딴 데 갈 거야? 가지 마. 우리랑 같이 있자. 캠프 들어와. 캠프 있으면 너 우리 내 새끼니까 넌 무조건 합격이야. 캠프 안 왔어? 아, 넌 나중에 딴 데 가려고? 의대 가려고? 그래, 오지 마. 넌 탈락. 이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 건지, 우리 학교에 와서 하고 싶은 건지, 대학교들 중에서요, 이미 그 며칠 전부터 합격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지금. 몇 개 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들 원서 쓸 때, 추가 입력란에다가 제 번호를 쓰게 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전화를 잘 못 받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바빠서 연락 못 받으실 때, 혹시 추가 학교 연락 왔을 때 받아야 되니까, 그럼 대신 내 거 써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그런 애들이 가끔씩 있는데, 몇 명씩. 전에는 분명히 합격 발표되었습니다. 확인해서까지만 문자가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라고서는 그 학교 사진과 함께 학교 총장님인지 아니면 교수님 모르겠는데 사진이 같이 왔더라고요. 누구 학생 뭐 어디 대학교 합격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기 대학교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꿈을 막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게 원래 그 학교가 그랬는지 아니면은 요즘에 바뀐 추세인지 모르겠는데 합격 발표 좀 일찍 해주는 학교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수시 1차가 있었죠. 7월 달에. 그때는 합격 발표가 8월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8월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대학교 붙었으니까. 그래서 학교 교실에다가 빨래줄 쳐놓고 1차 합격자는 저 빨래줄 뒤에 있어야 돼. 거기서 얘네끼리 조용히 놀아요. 그 다음에 앞에 애들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차가 없어지고 한 번에 이제 9월 달에 하는데 수능 전 발표가 은근히 많았었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하지만 아직도 수능 전에 합격 발표해주는 학교들이 있죠. 합격 발표가 되면은 아이들이 일단 긴장이 놓입니다. 긴장이 놓여요.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죠. 첫 번째는 나 가고 싶은 학교 합격했으니까 수능 안 봐.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닌데 합격을 해버렸어. 나는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서 최저를 맞춰서 무조건 좋은 데를 더 올라가야 돼. 어차피 최저도 같이 써놨을 테니까. 뭐 그런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발표하는 게요. 아이들 그 최저를 좀 방해하는 뭐 그런 느낌도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어떤 학과인지, 내가 거기서 뭘 할지, 뭘 배울 수 있을지, 졸업한 학생은 뭐가 있고, 교수님들은 어떤 걸 연구하고 계시고, 그 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은 뭐가 있고 등등등을 준비하면 좋겠죠. 외국을 갔어요. 외국어과 중에서 몇 개 학과가 있겠죠? 내가 왜 스페인어가 간지, 스페인어가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스페인어가 세 번째였나요? 전 세계에서 네 번째였나요? 많이 사용되는 언어. 나는 왜 중국어가인지, 나는 왜 일본어가인지. 내가 경쟁률 보고서 일본어를 쓴 게 아니고, 나는 일본에 이만큼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꼭 뭔가 하고 싶기 때문에 준비해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네. 가훈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죠. 가훈. 부모님들 들으시면요. 가훈 있으시면은 만들어 주시고요. 없으면은 예, 만들어 주세요. 가훈 만드셔가지고 우리 집 가훈은 이거야라고 아이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럼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나는 저 가훈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만들기 힘드시면요. 그냥 그날 하루만 쓰면 되니까 그 인터넷에 추천 가훈 있겠죠 아마. 가훈 추천 있을 겁니다. 좌우명도 많이 있으니까. 네. 좌우명 너무 멋있는 거 막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본인이 정말로 느끼는 좌우명을 갖고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너무 막 웅장하고 멋있고 소년이여 신화가 되어라 아니죠. 이거는 에반겔리온이고 예, 소년이여 야망을 품으란가 예, 그거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괜찮습니다. 소년이여 신화가 되어라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좌우명이라고 해서 저는 신화적 존재가 될 거라고. 저는 제가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제가 만든 지식, 연구 결과 또는 뭐 발명품 갖고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거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카르페 디엠 있죠. 오늘을 즐겨라인가 현재를 즐겨라.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즐기면서 준비는 되겠지만, 네,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권학이님부터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평상시 잘 안 해본 말들. 단아까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조건 물어봤을 때 바로 답변하지 마세요. 무조건 바로 빠르게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준비했어요. 나는 이 활동에 대해서 수학 탐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준비해놨어. 근데 딱 마침 물어보셨네? 그러면 이 활동 뭐한 활동이에요 말 끝나자마자 그 활동으로 발표하지 말고요. 속으로 하나 둘 정도 세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 내가 준비 안 한 답변도 잠깐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필요해? 말씀드리세요.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생각해봐도 될까요? 라고. 그러면 보통 쌤들이 네 잠깐 시간을 주세요. 그 잠깐은 10초 15초 내외예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길어야 10초예요. 그 다음에 생각이 끝났으면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드리시면 돼요.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여러 가지 준비했다면은 지원동기 준비해 지원동기 말 못했어. 지원동기 하세요. 자기소개 준비했는데 말 못해서 자기소개 하세요. 근데 그거 말고는요. 네, 그냥 지금까지 저의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들어보시고 이런 것들 있었구나 정도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으로 요건 이제 강원도 교육청에서 혼자서 면접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예, 면접 복장 학생다운 거. 네, 학생다운 면접이 제일 좋습니다. 너무 비싼 호텔 있잖아요. 네, 부모님들 경제력이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명품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는 거니까 네, 입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걸로 입혀주면 될 것 같아요. 정장 세미 정장 입히실 부모님들께서는요 지금 아마 마트에서 아마 그 세일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데리고 가셔서 입혀보시고서 너무 비싼 거 말고 막 3버튼 하지 마시고요. 그냥 1이나 2 정도로 버튼 하셔도 어차피 들어갈 때는 벗고 그리고서 이제 앉을 테니까요. 자, 스토리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생활기록부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학생한테 카톡이 왔었는데 내일 학교에서 그 모의 면접 한다는데 생활기록부 읽고 가면 될까요? 라고 하길래 일단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생활기록부 읽고 가는 게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국제고 면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국제고에서 원하는 인재상 올해부터 이제 법령이 바뀌긴 했지만 작년에 딴 얘긴데요. 외국 국제고 폐지 얘기 나왔던 게 올해 9월 달인가 그때쯤 아마 그게 문서상으로 정리가 끝났을 겁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리고 나서는 국제고와 외고를 이제 합치게 되는 외국어 계열 국제고라는 그 학교를 새로 이제 하겠다라고 올해 초에 발표했는데 9월 달 이후에는 그게 진행되다 보니까 현재 중3은 아니고 중2부터 적용된답니다. 모든 외고는 아니겠지만 일부 외고에서 인천 같으면은 인천 외고는 아니고 미추홀 외고에서 국제 계열 수업을 개설한대요. 네, 올해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중3 같으면은 국제고에 왔어요. 그러면 국제고의 기존의 국제고의 설립 이유 국제 인재 양성이죠. 국제고에 와서 나는 국제적 인재가 되고 싶은 거야. 국제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근데 저는 우리나라 지방 소도시를 위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안 맞겠죠. 국제고니까 국제고에 맞는 거. 외국어고야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 능통한 역할, 능통한 직업, 진로를 생각해야 되겠죠. 대학교, 학과 맞춰야 되는 거겠죠. 학교가 기독교 학교야. 나도 마침 기독교야. 그러면은 뭐 그 종교적인 얘기를 해도 괜찮겠죠. 그러한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을 갖다가 또는 학교도 불교고 나도 불교야. 그러면은 그 부처님께 말씀하신 뭐 자비에 대해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 괜찮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맞춰야 되니까 나의 1, 2, 3학년 동안에 생기를 보면서요. 이걸 해야 돼요. 스토리를 짜야 됩니다. 스토리를. 내가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이 위치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나의 목표가 잡혀 있는 게 중1, 중2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을지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생기부를 계속 보세요. 여러 번 읽으세요.
멍 때리지 말고 여러 번 읽으면서 체크합니다. 뭘? 내가 했던 활동들, 열심히 했던 활동들, 내 기억에 남는 것들, 얘는 꼭 면접 때 자기소개서에 쓰고 싶은 것들 체크합니다. 체크한 다음에 엄마도 드리고 아빠도 드리고 학원쌤도 드리고 담임쌤도 드리고 뭐 친구도 주고 형도 주고 하면서 읽어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체크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세요. 체크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시간순으로 쭉 나열을 합니다. 1학년 때는 이런 활동, 2학년 때 이런 활동, 3학년 때 이런 활동, 세특에 이게 써있고 행동정보에 이게 써있고 쭉 나열을 하세요. 나열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계되는 걸 뽑아내면 됩니다. 나는 외고 중국어학과를 썼는데 일본어, 영어만 뽑기에는 좀 애매하죠. 중국어 있으면 중국어 뽑으세요. 근데 없으면 어차피 언어니까 뽑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걔네를 쭉 나열을 한 다음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만들면 좋아요. 내가 입학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하고 났더니 그 결과가 내가 예상한 거 너무 달랐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고민하면서 실험을 더 해보고 싶어졌어.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듣고 공동교육과정에서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실험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실험에 되게 자신이 붙었어. 근데 실험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럴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된대. 그래서 그 화학 반응 때문에 어떻게 돼서 다시 고2 2학년 때는 화학 동아리에 들어가서 막 쭉쭉쭉 이렇게 스토리를 갖다가 만들으세요. 스토리 라인을 만드시고 왜 했는지, 뭘 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내가 배운 점과 느낀 점과 그 활동 과정 중에 어려웠던 점과 그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활동을 뭐가 했는지를 그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주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했어요. 아스피린 합성 실험 했는데 뭐가 어려웠어?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아스피린 합성 실험은 화학 구조가 뭐가 되고 실리산은 뭐가 만들고 막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아시거든.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했는데 그거 할 때 뭐 비가 왔었다. 아니면 그거 할 때 하필 중간에 정전이 됐었다. 아니면 에어컨이 안 나왔다. 그래서 온도 조절이 안 됐다.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왔다. 등등등. 그 실험 자체에 대한 거는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중학생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너 여기 미래 도시 그리기 참여했는데 이거는 뭘 그린 거야? 미래도시란 거는 제 생각에는 어떤 도시고 막 그런 얘기를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걸 그렸었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미래도시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표현한 거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어디에 관심이 생겨서 그 다음에 뭐 코딩 프로그램을 참여했다라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을 살리시면서 정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 다 쓰고 나면요. 그 이외 활동도 정리하세요. 왜? 가끔 가다가 그 옆에 있는 거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올해 질문 중에서요. 대입 면접인데 질문 중에서 갑자기 행복이 뭐야?를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행복이 뭘까요? 네, 행복이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평상시 생각했으면 좋은데 이 친구가 거기서 딱 막힌 거예요, 생각이. 행복이 막혔어요. 그래서 끝내 대답한 게 저는 지금 여기 면접 보러 온 순간이 행복한데 앞으로도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네, 합격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것들도 물어보시니까 행복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짐 이렇게 생기면 써있거든요. 한 줄이. 그게 아마 명강의 특강 듣고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에 또 꽂히면은 거기 있는 모든 단어를 다 파악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학생들은 파악해도 괜찮아요. 앞으로 놀 때 릴스 보지 말고 본인 생기봐도 돼요. 근데 고딩 같으면요. 최저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정시까지 준비하고 있으면요. 그러기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굵은 것들만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토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내가 몇 학년 때 뭐 했는지 몇 학년 때 뭐 했는지 쭉 씁니다. 이건 이제 저희 학생이 쓴 거였고 그럼 저 같으면 이제 거기에 체크해줘요. 이렇게. 야 이거 자세히 써봐. 너 학과랑 관계돼 있고 학교 관계돼 있고 자세히 써봐. 라고 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자세히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환경 수업 때 뭐를 했었고 행특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거기에는 뭐 어떤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가 직접 야 너가 쓰려는 학교는 우리 아이들보다 시야가 넓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요거 좀 자세히 써서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 자세히 쓰게 시키세요. 그러면 자세히 쓸 겁니다. 자세히 쓰고 나서 그것들은 갖다가 이제 디테일로 따로 모아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쟤네들 갖다 쭉 모아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노란색이요. 생기부에 써있는 글자들이에요. 생기부에 써있는 글자들. 과학, 오줌 생성 과정, 유전자 코돈 요거를 이제 했어요. 의료 동아리, 심폐소생술, 봉사활동, 병원, 간호사 인터뷰, 페임랩 대회 이런 게 써 있습니다. 그 직업인과의 만남 시간 때 간호사분을 찾아가서 간호사 인터뷰를 했다. 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간호사 인터뷰를 찾아봤다였나? 그래서 이렇게
요 내용들이 실제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씩 살을 붙인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더미를 누릅니다. 더미를 누르는데 힘이 약해.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와. 정말 세게 눌러야 돼. 너무 힘이 들어. 팔이 아파. 땀이 나. 근데 그걸 하면서 땀이 나고 힘들고 팔이 아팠을 때 생명의 소중함. 그걸 느낀 거예요.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추가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살을 붙여 나가면서 동아리 심폐소생술하고 불 들어오는 걸 이제 봤대요. 실제로 이 학생이 했던 거는 그냥 더미, 일반 더미여서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불이 들어오는 더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어차피 그건 확인이 좀 안 되시니까.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의료진의 자세에 간호사 관심을 갖게 되었고 봉사활동 병원 가서 했었습니다. 병원 봉사활동 했었고 예전 학생이에요. 지금은 이거 해봤자 기록이 안 됩니다. 병원 가서 봉사활동을 했었고 거기서 봤더니 간호사 업무가 내가 보던 거와 느낀 거와 달랐어. 그래서 간호사 인터뷰를 찾아봤더니만 박지혜 간호사님, MSF 간호사, 이제 그 수술 전담 간호사님이세요. 그 국경 없는 의사회 쪽 계시고 지금은 아마 국내 들어오실 텐데 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간호사 인터뷰를 보게 되었고 그분한테 뭐 메일도 보냈어요. 이 학생은요. 페임랩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학 얘기하고 유전자 과학 얘기하고 쭈루룩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쭉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럼 저거에 대해서 우리 중3들은요 저걸로 자기소개서 들어가면 되고요. 고딩들은요 저거 기억해줬다가 면접 때 가장 기억 남는 활동 뭐 있어? 했을 때 이제 그거 얘기. 여기서 하나 뽑아서 얘기해요. 왜? 이거 뽑아 얘기할 때 그 앞에 활동과 뒤에 활동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 이미. 그거는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나서 이런 활동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걸 배웠고 어떤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까지 하면은 그래? 그 앞에 건 뭐야 뒤에 건 뭐야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더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스토리 만들기 한 번쯤 쭉 해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해보시면 좋겠고 네. 제가 생각한 면접은요 다른 것보다 광고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면접은 일단 첫 번째가 준비의 시작이 중1 때 고1 때예요. 특목 자사 갈 거야. 삭종 쓸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면접을 위해서 준비가 되면 훨씬 좋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자유학기제니까 편하게만 있다고 뭐 생활기록 뭐 신경 안 쓰고 독서 목록 안 올리고 그랬다가 나중에 중3 때 가고 싶어졌어. 중2 때 가고 싶어서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종합전형 쓸 거야. 그럼 종합전형 쓰기 위해서 준비했죠. 다만 종합전형을 쓸지 말지 고민은요. 우리 고등 예비 중상 같으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결정하세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3자 찍힌 게 있다. 5등급제니까 그러면은 종합 좀 말리고 싶습니다. 교과 말리고 싶어요. 근데 1, 2등급만 있다. 아니면 1이 많다. 그러면 이제 종합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2가 많이 나왔을 때는 이제 쓸 수 있는 학교 제한이 걸립니다. 그건 저번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고1 때부터 면접을 위해서 면접까지 생각하면서 활동들 나의 그 계획들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면접 볼 때는 그냥 최대한 즐겁게 최대한 자신 있게 준비해가지고 연습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저희 단톡방 남겨주시면 되고 그러면 단톡방에 또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시간 힘드셨을 텐데 오늘도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일요일날 잠시만요. 뭐였죠? 아이비였나요? 좀 정신이 없어서 제가 아이비네요. 이번 주 일요일날 아이비 교육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제 얘기도 들어보시고 다른 분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